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욱신거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우셨나요?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심지어 수술까지 받아도 큰 차도가 없으셨나요?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나가고 저녁에는 산책을 즐깁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1세였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문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 옆에 지팡이를 놓고 잠들어야 했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환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괜찮으신가? 하는 시선들 말입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먹어봤고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7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관절 통증을 치료할 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딱 4곳의 신체 부위.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리고 신경계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의료진들까지도 이 부위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 4곳을 매일 단 5분씩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2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 클럽을 잡았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비싼 약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거든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 비밀들은 제가 91년의 인생과 7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히 걷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 해부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을 이루어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순환을 담당한다. 그때는 그저 암기해야 할 지식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장, 간, 신장,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하지 정맥순환 장애입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젊을 때는 근육의 펌프 작용이 활발해서 문제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족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족욕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8시 저는 40-42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오히려 혈압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물에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족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 다음 발을 물에 천천히 담급니다. 첫 1분은 그냥 따뜻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스트레스로 경직된 근육들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분째부터는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쫙 펼쳤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뻣뻣할 수 있지만
차츰 유연해집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의 작은 근육들까지 모두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3분째부터는 발바닥으로 물을 젓는 동작을 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발을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이야말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2분은 다시 고요히 앉아서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발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종아리를 거쳐 허벅지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족욕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발을 닦고 끝내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 전체를 꼼꼼히 닦아줍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발 마사지 시간입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 전체를 문지르듯 마사지해 줍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발가락도 하나하나 잡고 살짝 당겨주고 비틀어주고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고 발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충분히 스트레칭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발이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깊게 주무시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20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 다리 저림으로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서서 진료를 봐도 다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가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라는 작은 콩 모양의 기관들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죠. 제가 의사로서 70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의 겨드랑이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림프절이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림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어깨와 목이 경직되면 겨드랑이 쪽 림프 순환도 함께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샤워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겨드랑이 관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샤워 후 겨드랑이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을 때 겨드랑이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말려주세요. 이곳은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라 습기가 오래 남아있기 쉽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린 후 찬바람을 쐬어주세요.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 모드를 이용하거나 선풍기 바람을 30초 정도 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던 미세한 습기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사지 단계입니다. 손끝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깃털로 쓰다듬는 정도의 힘으로 마사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겨드랑이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는 림프의 흐름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림프는 항상 심장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부위를 만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면 겨드랑이 주변 근육들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양쪽을 각각 1분씩 총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림프 순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겨드랑이가 자연스럽게 펼쳐지죠. 이 상태를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팔을 내리면서 겨드랑이를 살짝 누르듯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는 아침보다 조금 더 깊게 마사지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는 느낌으로요. 이 과정을 양쪽 각각 5회씩 반복합니다. 그러면 겨드랑이 주변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 근육까지 함께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무엇보다 피로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잘 붓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점과 같은 역할을 하죠. 허벅지 안쪽에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은 우리 하체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서해부 림프절이 있어서 하체에 림프액을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안쪽이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의자 모서리가 허벅지 뒤쪽을 누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이렇게 되면 다리가 붓고 저리고 심한 경우 하지정맥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하루 종일 서서 수술을 하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의 순환 장애를 경험하게 되었죠. 다리가 자주 붓고 오래 서 있으면 허벅지가 당기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허벅지 안쪽의 순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입니다. 이 방법은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곳에 바르게 누웁니다. 양 다리를 쭉 펴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둡니다. 이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전신의 힘을 뺍니다. 첫 번째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입니다. 그 다음 두 손으로 발을 잡고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옵니다. 이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바닥까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중력에 맡겨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 자세를 1분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이라는 근육군이 늘어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과 림프관의 압박이 풀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지만 차츰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다리 벌리기입니다. 다시 다리를 쭉 펴고 이번에는 양 다리를 좌우로 벌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벌려주세요. 이 자세 역시 1분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뿐만 아니라 골반 근육까지 함께 늘려줍니다. 골반 근육이 유연해지면 하체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무릎 눕히기입니다.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 무릎을 한쪽으로 천천히 눕힙니다. 오른쪽으로 30초, 왼쪽으로 30초씩 번갈아 가며 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의 비틀림을 통해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 허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90도가 목표이지만 힘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올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한쪽을 30초씩 하고 다리를 바꿔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도 함께 늘려주면서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동작은 골반 들어 올리기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벅지와 배, 가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의 압박을 완전히 풀어주면서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모든 동작을 마치고 나면 다시 편안히 누워서 다리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허벅지 안쪽이 따뜻해지고 다리 전체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을 20년째 매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지 정맥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간 건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간의 해독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뼈, 즉 척추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척추 안에는 뇌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수가 있습니다. 이 척수를 통해 뇌의 명령이 온몸으로 전달되고 반대로 온몸의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됩니다. 두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뇌를 직접 덮고 있는 피부로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 상태는 뇌의 혈액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연관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깨와 목이 자주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등 근육이 굳어지는 것과 기억력 저하,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와 집중력 저하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 근육이 경직되면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등과 두피 관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서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침 등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깨 돌리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깨 돌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서서 어깨만 천천히 뒤로 돌립니다. 이때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돌리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마치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뒤로 10회 돌린 후에는 앞으로 10회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 주변의 승모근과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점차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가 끝나면 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이때도 무리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주세요. 특히 목을 뒤로 젖힐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젖히면 목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세요. 다음은 등 펴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펴면서 어깨뼈를 서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하루 종일 앞으로 굽어있던 등을 펴주고 가슴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활량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돌리기를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허리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는 가능한 한 똑바로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일련의 동작들은 총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종일 등과 목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저녁에는 조금 더 심화된 관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등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벽을 이용한 등 스트레칭을 합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댑니다. 그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등을 쭉 늘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30초간 깊게 호흡합니다. 이 동작은 등 전체의 근육을 늘려주면서 척추 사이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압축되어 있던 척추 디스크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닥에 누워서 하는 등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자세에서 좌우로 살짝 흔들어 줍니다. 이는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비틀기 동작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쭉 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으로 넘깁니다. 이때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양쪽을 각각 1분씩 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의 회전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척추 주변의 심부 근육들을 이완시켜 줍니다. 등 관리가 끝나면 이제 두피 마사지 차례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앉은 자세에서도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손의 열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피 전체를 감싸듯 잡습니다. 그 다음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피 자체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합니다. 앞머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그리고 뒤통수 순으로 마사지해 나갑니다. 각 부위를 30초씩 총 5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간지러운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두피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피 마사지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되돌아오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 환자의 이름이나 병력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한 날에는 더 깊게 잠들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모근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91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오랜 두피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두피와 목, 어깨는 모두 연결된 근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피를 마사지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저는 이런 등과 두피 관리를 2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1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고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동년배 의사들 중에는 이미 은퇴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 자주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91년의 인생과 7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소중한 건강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곳만 매일 5분씩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71세에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고문 같았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살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해서 환자 이름조차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네 곳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라졌고 지팡이도 치워버렸습니다. 감기는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고 91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나가고 저녁에는 산책을 즐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간단한 방법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첫 일주일은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한 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부위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발 관리, 내일은 겨드랑이 관리, 이런 식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5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 활력 넘치는 노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91세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도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